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1년 고점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 103만 6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바로 본인이 산 주택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다른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시사 프로그램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2021년 영끌 매수자, 투자자의 사연이죠. 제가 이거 살펴보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분 기본이고 쓰리자까지 하신 분들 있고 맞벌이 안 하던 외벌이 가구도 맞벌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저런 영상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아, 집 사면 큰일 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일반 대중들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게 됩니다. 자, 그럼 2021년 부동산 고점에 매수한 분들의 소원은 간단하죠. 2021년 가격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익 실현은 바라지도 않아요. 자, 근데 과연 이 가격으로 돌아갈까요? 지금 보시면 2021년 가격 보면 진짜 미쳤다는 생각 들죠. 그때는 그런 생각 뭐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입 밖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와 진짜 미쳤다는 생각 절로 나오죠. 자,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2021년 집값 고점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확률로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2021년 고점이 언젠간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돌아오겠죠.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량은 늘어나잖아요. 우리 시중에 화폐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도 같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2021년 아파트 값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살만한 가격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자, 과거 두 번의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거 아시죠? 1980년대 부동산 버블, 2000년대 부동산 버블. 솔직히 이 두 차례 부동산 버블은요, 현재 이번에 부동산 버블보다 더 심각했어요. 6년간 음아파트 기준으로 5배가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부동산 버블 거의 3배에서 3.5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1980년대나 2000년대 버블은 더 심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했던 아파트 버블도요, 10년 전으로, 고점 10년 전으로 전 고점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버블 꼭대기의 음아파트, 2006년 12월에 음아파트 30평이 1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2013년 1월에 6억 9,300만 원까지 40%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죠. 자, 이 아파트 가격 언제 회복됐을까요? 2016년 10월에 음아파트 30평이 12억 3천까지 실거래를 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과 2006년의 차이점을 한번 보죠. 자, 먼저 2006년은요, 최저임금 기준 월 한 95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전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277만 원이었죠. 하지만 2016년은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6만 원, 그리고 전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67만 원으로 7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6년과 2016년 아파트 가격, 면목 가격은 같지만요, 소득 증가로 실질 가격은 낮아졌네. 2006년엔 버블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2016년에는 살만한 가격이 됐다는 겁니다. 자, 또한 2006년과 2016년은요, M2 통화량은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기준금리는 5.25에서 1.2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통화량은 급등했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시동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10년 투자해서 본전 찾으면 망한 거 아닌가요? 완전 쫄딱 망한 거죠. 자, 근데 실제 이렇게 망한 투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6년에서 2007년에 고점을 매수한 하우스푸어, 그때는 하우스푸어라고 불렸거든요. 지금 영끌이라고 하지만. 자, 근데 10년 후에 본전에서 더 오르자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망한 것 맞습니다. 가장 많이 망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2016년, 2017년에 매도해서 무주택자 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전고점 회복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음마아파트 2006년 12월에 고점 찍었고 2016년 10월에 전고점을 회복하고 좀 더 가격이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자, 이때 와 1억 정도 돈 벌었다 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됐다? 2년 뒤에 이 음마아파트가 17억 5천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2년 뒤에 20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25억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자, 1990년대 버블도 비슷합니다. 91년 12월 1억 8,500만 원이었던 음마아파트, 1999년 12월 음마아파트 30평이 2억 정도가 됩니다. 본전보다 약간 더 올라갔죠? 8년 만에 그 본전보다 약간 올라간 가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팔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팔고 나서 2년 뒤에 2억짜리 아파트가 3억 1천이 되고요. 다시 1년 뒤에 4억 8천이 되고 다시 1년 뒤에 6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고점에 물린 분들께 희망을 드리면요. 수도권 지역의 선호도 높은 지역은요. 반드시 전고점을 회복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전고점을 회복하는 시기에 절대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시기에 맞는 부동산 버블이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끌하신 분들 말고 쇼킹부동산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 매수는요, 많은 거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취득세 1에서 3.5%까지 나오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국민 채권 매입도 해야 되고요. 수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리를 필요하게 되는데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요. 이게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매수하게 되면 대부분 장기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은 투자라는 것이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파는 게 아니다, 모으는 것이다. 이런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거래 비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화폐량이 늘어나는 거, 소득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까지 보면서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장기 보유해야 되는 아파트 매수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죠. 고점 매수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2021년 고점 대비 큰 폭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고점 대비 35% 전후에 매물이 넘쳐났었고, 2월 달에는 이제 고점 대비 30%, 현재는 고점 대비 25에서 30% 정도가 이제 초급 매입 기준이 됐죠. 물론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여전히 더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하락장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그것을 깨나 안 깨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5배 이상 급등했던 버블 시기에도 하락폭은 30-4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런지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매도자들의 가격 방어 심리가 작용을 하고 매수자 중에서 투자자, 실소자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락이면 됐다 싶어서 매수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폭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2021년에 부동산 꼭대기 가격이 앞으로 8년 뒤나 10년 뒤에 돌아온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과 달라진 부동산 사이클도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무엇이다? 예전에는 집값이 10년 동안 오르고 10년 동안 떨어지는 10년 주기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과거와 다르게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이 밀접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이 보편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 변화가 전세 가격 변화를 만들고 전세 가격 변화가 매매 가격 변화를 만드는 구조가 된 겁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통화 정책의 전환이 빠르고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급격하게 변할 때 여러분들의 불을 늘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고점은 반드시 회복한다고 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선호도 높은 지역이죠. 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없던 이슈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대규모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공급입니다. 그래서 선호도 높은 지역을 어떻게 분류를 했다? 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먼 지역은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호재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뭐 GTX가 연장된다든가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저는 3기 신도시보다 먼 지역은 비추천을 드린다. 그러면은 야, 나는 외곽 지역에 살 돈밖에 없는데 차라리
3기 신도시를 분양받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일어날 것도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초급매가 사라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3월 내 집 마련 전략에서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보유하신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본금에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호재 지역도 계속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억 원대의 가장 추천드리는 아파트 지역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멤버십은요, 주 3회 영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시고요. PC에서 가입을 하셔야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